현장 취재 기자의 목소리를 들으셨던 것처럼 이 여성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수 의원이 오늘 오전 11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나왔습니다. 그 모습부터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냈습니다. 우선 이번 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나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심려를 끼쳐준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 실제로 폭행이 있었는지가 궁금한데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에서 성실하게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울러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혼자 무혹 없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현역 의원이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계속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 네. 실체적 진실이란 어떤 취재진의 질문에 뾰족한 답은 안 했습니다. 일단 지금 폭행이 있었냐라는 질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는 폭행이 뭐 있다 없다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일단 뭐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말로 이제 대신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왜냐하면 폭행이 없었으면 당연히 절대 폭행이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의문스러운 대목이고 더군다나 지금 이 김광수 의원의 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인도 자상이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피를 굉장히 많이 흘린 그런 상황인데 예. 문제는 경찰에서 내일 아침에 그 조사를 좀 와달라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지금 비행기표가 다 예약이 떠나야 된다라고 떠나버렸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미국에서 다시 귀국을 해서 조사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진술입니다, 사실은. 모든 게 보면 첫 번째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사건 수사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김광수 의원이 사실은 뭐 시의원도 거치고 도의원도 거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적 책임이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피가 낭자하고 경찰 수갑을 채워주고 또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그렇죠. 그러한 상황을 외면하고 바로 미국으로 예약됐다고 해서 떠나버렸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납득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뒤늦게 이제 경찰에 들어와서 실체적 진실을 밝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실체적 진실을 그때 밝혔어야 됐죠.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안 됐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밝히지 않음으로 해서 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더 풀어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그 책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의원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의원한테 있다. 예, 뭐 이렇게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네. 입을 꼭 닫은 질문들도 있었는데 네. 특히 의원직을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 이 질문에는 아예 대답을 안 했어요. 그렇죠. 폭행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 혹은 기소한 경찰이 기소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의 어떤 그런 폭행, 가해자로 드러난다면 의원직 사퇴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실상 김 의원이 그러니까 메시지를 좀 관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검찰 들어갔다 나와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예. 자신이 아무리 뭐 결백하다 뭐 하더라도 일단 검찰에 들어가서 밝히겠습니다 정도의 어떤 일관된 어떤 메시지를 했다면 모를까,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상 얘기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입을 다물고 한다면 지금 일관된 어떤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다라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상 자신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라는 정리가 안 돼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지금도 김광수 의원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궁금한 건 왜 그렇게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미국으로 바로 갈 수밖에 없었냐, 이 질문이겠죠. 지금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어젯밤 저희 채널의 기자가 김광수 의원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미국 도피 의혹에 대해서 김광수 의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를 보고 부모님 아침에 잠깐 참고인 조서를 좀 받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러자. 근데 내가 시간이 너무 없다. 나중에 이제 경찰 쪽에서 내가 인천공항에 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조서 잘 받았다. 그리고 의원님은 갔다가 오셔서 그러면 간단하게 조서를 받는 걸 그렇게 마무리합시다. 그러고 난 미국 간 거예요. 내가 미국으로 왜 도망가요? 내가 여기서 뭐 감추고 뭐 조작하고 사건을 각색하고 싶으면 미국 안 가고 남아서 사태를 수습하지. 숨길 상황이었고 숨기려고 했다면 출국을 안 했다. 김복준 교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일단 인터뷰하는 내용 중에서 지금 김 의원이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그랬다는데 명백히 그거 아닙니다. 현행범인으로 체포했기 때문에
김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호출한 겁니다. 첫 단추, 첫 변명부터 틀린 네, 거예요. 그거는 참고인 조사라는 말은 지금 김 의원이 잘못 알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작은 사건 아니거든요. 예, 처음에는 이웃집에 의해서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됐다고 하지만 여하간 사람이 다치고 특히 그 현장에 경찰관이 갔을 때 그 여성분이 아마 얼굴 쪽에 어떤 타박 같은 게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사실 작은 사건 아니고요. 더더군다나 지역 국회의원이 개입된 문제라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큰 사건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 입장에서는 뭐 예전부터 미국에 있는 가족하고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비행기 표 시간 때문에 갔다고 얘기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일반인 같으면 그게 이해가 갈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국회의원 신분에서 이거는 마무리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 그냥 구태여 이렇게 감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일단 피하고 보자. 좀 조용한 다음에 나타나자.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도피성 외유로 생각할 가능성이 누가 봐도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뭐 본인이 얘기하셨지만 정말 타당하지 않은 그 이유를 대는 거죠. 예,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분명히 저희가 최초에 김 의원이 미국으로 떠났을 때 경찰이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거다. 그래서 보냈을 거다. 이런 추측들이 많았는데 인터뷰를 보니까 알고도 보낸 거란 말이에요. 좀 글쎄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지금 만약 김 의원의 해명이 이제 맞다라는 가정하에서 경찰한테 연락을 해서 조사를 좀 늦게 받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경찰에서 마무리야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인천공에 전화 와서 괜찮으니 가라고 했다라면 글쎄요 내 입건이 된 상황인데 아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비행기 표의 상으로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돌아올 게 확실하고 또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여성의 어떤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받는 게 또 중요하고 또 여성이 혹시라도 뭐 합의가 됐다든지 아니면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어떤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면 경찰이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해명이 거짓말로 저는 보지는 않는데 예. 문제는 저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가는 게 저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잠시만요. 들어요. 그러니까 김광수 네. 의원에게 경찰이 권유밖에 안 했다고 하더라도 김광수 의원이 남아서 알아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렇죠. 조사를 당연히 왜냐하면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수갑도 찾고 언론 보도가 지금 되는 상황인데 결국은 언론이 무섭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언론의 보도가 무섭기 때문에 조금 피해 있다가 왔다고 이제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김광수 의원의 해명 자체는 뭐 전 틀렸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일단 그렇군요. 조금 부적절했다 뭐 이런 두 분 말씀도 있었는데 채널A와의 녹취, 김광수 의원의 녹취 또 하나 있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이걸 겁니다. 김광수 의원과 그 여성은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것 관련해서 김광수 의원 채널A 통화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집중해서 같이 들어보시죠. 치정에 얽힌 막상 드라마 다 돼버렸는데 내 이야기 들으면 뭐예요? 내용은 실체적 진실과는 아무 관계없는 것을 가지고 뭐 내연 관계니 뭐 여자 관계니 이건 뭐 지역에 낯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상황 해놓았는데 무슨 어떤 여성하고 자주 만나면 그 여성하고 특별한 불륜 관계인가요? 그 여성께서는 사건이 너무 커지고 이제 내가 신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감당할 수가 없고 이제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뭐 가정 내에서 이렇게 서로 다투고 이런 것으로 하면은 정리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는 그랬다. 저 얘기입니다. 저 주제에 있는. 자주 만나면 불륜인가요? 이거 취재 기자한테 되물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당사 국회의원과 선거운동원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연령대도 뭐 좀 크게 차이 나지 않고 특히 이제 이 만남의 장소가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원룸이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뭐 사무실에 만나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뭐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인데 굳이 그 어떤 원룸까지 가서 직접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보통의 관계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이제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의문은 뭐냐면 지금 이제 이제 해당 피해 여성이 뭐 이 사태를 빨리 가족이라 그러면 빨리 수습될 것 같아서 뭐 남편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당시 상황을 이제 들어보면 그 여성은 굉장히 당시에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굉장히 어떤 상황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김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기자 인터뷰 통해서 했는데 상당히 여성이 만취가 돼서 본인이 가눌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상황에서 여성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는가? 자, 그러면 여성이 만취가 됐는데 내가 상황을 빨리 수습해야 되니까 이 사람 내가 가족이라고 해서 수습해야 되겠다.
그런 상황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이진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뭔가 남편이 이야기한 것은 그런 어떤 굉장히 취한 상황에서 그냥 나온 이야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비춰본다면 지금 김광수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거는 뭔가 여성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설득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도 말씀을 이어받아서 질문을 네. 드리면 사실 국회의원이라 하면 입법기관이라고도 볼 수 네, 있는데 뭐 이렇게 빨리 해결될 것 같아서 마무리될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했다라는 대답이 참 와닿지가 않아요. 그 아마 현장에서 남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김광수 의원도 현장에서 들었다면 현장에서 그것만큼은 적극적으로 부인했어야 돼요. 그 즉시. 네,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은 현행법 위반, 폭력 사건 이거를 떠나서 사실은 윤리 도덕적인 문제까지도 비추어 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남편이라는 거 자꾸 주장하는 여성의 말이 있다면 현장에서 그건 아니라고 바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말 안 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꾸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궁극적으로 사건이 크고 작은 거 이거 구속 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흉기로 그 여성을 고의로 휘둘러 가지고 김광수 의원이 그 여성을 다치게 했다면 흉기를 사용한 폭력 사건이니까 구속영장도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은 그렇지는 않은 걸로 보여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어차피 불구속 사건으로 폭력 사건은 종결될 걸로 보여지는데 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제 이게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일반인 같으면 얘기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의혹이 자꾸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게 예. 이거는 명백히 윤리나 도덕적인 어떤 그 부분을 지금 형성하고 있거든요, 여론을. 그래서 그 부분은 김 의원이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반박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게 이상하고요.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요, 경찰 수사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사건 사안의 실체를 밝히는 게 경찰 수사의 목적 1번. 예. 두 번째는요, 국민의 알 권리 해소를 위해서도 경찰 수사는 존재하는 겁니다. 예. 사회적인 어떤 이목을 집중시키고 국민이 궁금하게 생각한다면 경찰 수사로 이거를 해소시켜주는 것도 경찰 수사의 목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이거 관련돼 가지고는 진짜 명명백백히 수사를 잘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인즉슨 혐의보다는 김광수 의원의 지금 태도가 문제다. 예. 이종우 실장님, 아까 저희 그 채널A 통화에서 저 지역에서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다 마녀 사냥으로 몰고 있다라고 하면서 언론이 치정 막장 드라마로 만들어버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일부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100번 양보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의문투성인 사건이 해명을 잘못하면 계속 꼬리를 물게 되고 뭔가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적절치 못하니까 계속 이 비판의 잣대를 들이미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김광수 의원은 초선이긴 해요. 하지만 초선답지 않은 초선이죠. 왜냐하면 이미 이 전주시의원부터 그다음에 충북도 의원부터 충북도 의장을 했고 의원 시절에 그다음에 이 국회의원으로 나왔다 그러면 지역에서부터 사실 정치의 어떤 모든 것을 다 사실은 단계적으로 다 거쳐나간 상황이다. 시의원, 도의원이 자기의 어떤 선거만이 아니라 사실 시의원, 도의원은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의 총선까지도 사실은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공인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옆에서도 지켜봤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또 굉장히 체화된 그런 연배도 연배고 59살이라는 그런 연배에 지금 이 초선 이상의 어떤 국회의원인데 한순간에 사실 판단을 잘못했다고 여겨져요.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이 국회의원이니까 사실 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아마 범인이었다면 폭력 사건이고 그 이외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거 범인이라는 단어는 이제 평범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평범한 거죠? 그런 사람이라면 공인이 아니라면 예. 그것이 어떤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부각이 될 이유는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와 봤더니 완전히 파렴치범이 되어 있더라라는 판단은 사실은 그날 미국에 가기 직전에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위치라면 내가 지금 자리를 비우면 파렴치범으로 몰리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 자리에서부터 이미 미국에 가지 말고 그때부터 사실은 해명을 했었어야 됐는데 스스로 사실 그 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예, 사실 김 의원의 주장처럼 선거운동원과 국회의원의 관계였다면 김 의원 입장에서도 좀 경찰이 명명백백하게 관계를 밝혀줘서 해명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니 당연히 김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겠고 또 경찰이 그게 사실이라면 그대로 밝히겠죠.
그럼 이제 이거는 경찰 수사를 위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밝힐 수 있는 일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밝힐 수밖에 없는 첫 번째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좀 대겠습니다. 일단은 경찰에 접수된 사건의 죄목이 가정폭력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막상 경찰이 가정폭력에 준해서 수사를 해봤더니 가정폭력이 아니더라. 그 가정폭력이 아닌 걸로 밝히려면 관계를 면밀히 수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서로 폭력으로 입건을 한다 하더라도 두 사람 간의 관계는 명시하게 돼 있어요. 범죄 사실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인입니다. 지역 국회의원이고 공인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혹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상 관계를 명명백백하게 경찰에서 밝혀가지고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어디에 갖다 대더라도 관계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저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나올 가능성 5,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100%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폭행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 폭행죄 같은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표현합니다. 만약 합의가 된다 그러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는 단순 폭행이 아닐 가능성도 있고요. 뭐 위험한 물건이 지금 등장했기 때문에 특수 폭행이 되면 반의사 불벌죄 아니고요. 또 지금 얼굴에 명의라든지 이런 게 상해가 돼버리면 또 단순 폭행이 아니면 그거는 또 반의사 불벌죄 아닙니다.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후에 어떻든 간에 지금은 단순 폭행으로 보이지만, 그리고 또 여성이 처벌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상황상으로 봤을 때는 경찰은 더 나아가서 두 사람의 관계라든지 그날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왜냐하면 수갑까지 찼던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찼던 상황이기 때문에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오후 늦게 정도면 이제 조사 결과가 끝나면 두 사람이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저희가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김광수 의원의 해명이 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수갑 의원 얘기를 아까 박준 변호사님 잠깐 하셨는데, 사실 김광수 의원이 현행범으로 연행될 당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에서 다 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의 녹취, 저희와 김광수 의원의 녹취 마지막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우선 들여닥쳐서 수갑 채워서 그냥 순순하게 수갑 채웠고, 그리고 가다가 내가 손에 피가 너무 많이 흐르니까 경찰 걱정이 됐겠죠. 집안은 피투성이고 나도 온몸에 뭐 피로 이렇게 피범벅이 돼 있는 상황 속에서 뭐라고 변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일단 가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죠. 내가 신분이 국회의원인데 야 이거 풀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본인은 일단 자해하는 여성을 말리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굉장히 좋은 일을 하다가 상처를 입은 건데 경찰에 수갑을 채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순하게 수갑을 찼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갖고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도 도대체가 합리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본인이 얘기한 대로 평상시에 내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던 여성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술만 마시면 위험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당일날도 전화를 받아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 밤늦은 시간에 혼자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 방문했으면 그런 내용을 왜 설명을 그 자리에서 못합니까? 그 설명은 완전히 생략하고, 더더군다나 그 지역 국회의원이에요. 경찰서장도 마음대로 못하는 어떻게 보면 좀 세도 있는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국회의원이 아마 순경이나 경장 정도의 경찰이 가가지고 현장에서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그 미란다 원칙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은 지금 폭력행위든 그 혐의를 반드시 알려줘요. 폭행 혐의로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입건합니다. 당신은 변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미란다 원칙에 별거 없어요. 그 이후에 손 내미십시오. 수갑 채우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할 때 본인이 그 폭력의 어떤 피의자로 혐의를 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변명이라고 얘기한 거 본인이 설명하는 대로 해명하는 대로 해명하는 건 그 내용을 얘기해서 써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순순히 수갑을 차고 왔다 그러면 이 얘기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치에 맞지 않으니까 믿을 국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을 시청자분들이 없다. 뭐 의문투성이가 너무 많아서 또 하나 있는 게 박준 변호사님. 이게 조사를 안 받았다 이렇게 해명한 이유가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구 데려가다가 출혈이 너무 심해서 피가 너무 많이 나서
병원으로 가 손가락을 꿰매고 귀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도 뭐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 해명도 맞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경찰이 정확하게 고지랍니다. 당신 입건됐고 피의자 조사를 언제까지 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은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잠시 귀가했다가 다음에 보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다 생략하고 그냥 119 갔기 때문에 조사 안 받았고 참고인이라고 생각했다. 글쎄요, 그건 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고요. 음주를 만회해가지고 조사가 어려운 상황, 그런 사람도 증거만 확보해놓고 다음에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막 경찰 같은 경우는 피를 많이 흘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보내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해명이 맞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를 못 들었다는 건 좀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이제 당시 사건이 얼마나 긴박했는지를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됐는데 네. 김 의원은 사건 당시에도 뭐 SNS를 통해서 굉장히 억울하다. 그리고 오늘 채널A와의 통화에서도 굉장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네. 김 의원의 저희가 심리 상태를 어떻게 좀 생각해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경찰 수사를 할 때 또 검찰 수사를 할 때 제일 중요시하게 보는 게 피의자의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듭해서 사실은 조서를 받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조서에 틀리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 부분과 틀리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파헤쳐 놓으면 사건의 진실을 이제 파헤쳐 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할 때 이 사람이 얼마만큼 진실을 이야기하느냐를 이제 잘 보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김광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초기에 분명히 이제 수갑을 차서 입건이 됐고 피해자는 이제 고지가 된 상황이에요. 근데 본인이 SNS 통해서 자기는 조사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이게 사실은 이제 모순되는 것이죠. 실제로 벌어진 일과 자신이 알려진 일을 이제 다르게 이제 해명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뭔가 본인이 뭔가 좀 숨기고 싶은 게 있었다는 뜻이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의혹을 좀 증폭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일이 생기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정직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초동 단계에. 그래야지만이 여러 가지 의혹이 나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김광수 의원은 며칠 동안 자리를 비워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많은 의혹들이 더 나와버린 상황이고 이제는 그걸 또 수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지금 상황이 처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상황이 참 본인의 진심을 이야기한다면 제일 먼저 이런 상황을 대처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광수 의원을 바라보는 여의도의 시선도 상당히 궁금해서 이종무 실장님. 네네. 국민의당도 아까 김광수 출석 때 당직을 다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네. 국민의당 스스로도 뭔가 징계 방안을 내놓을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가 이제 당에 계속 묻지 않았습니까? 기자들이 김광수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구차스럽게 국민의당이 좀 표현을 했어요. 지금 윤리위가 구성이 안 되고 있다. 윤리위원장이 사퇴한 이후에 공석이다. 이건 굉장히 구차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의지만 있다면 사실은 어떠한 징계도 사실 이 당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면서까지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을 보면 아마도 국민의당은 이 일이 사실은 진짜 김광수 의원이 표현하듯이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사실은 확신이 없었던 것 같고 최소한 지금 논의를 하겠다 하고 또 그것과 사실 맞물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당직을 내려놓겠다라고 한 표현까지 이렇게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일이 당으로서는 빨리 끝날 것 같지 않다. 이것으로서 사실 전당대회도 지금 앞두고 있어서 이 일을 끊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당에서 어느 정도는 선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이제 김 의원 지금도 사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포인트를 좀 짚어보면 경찰 조사에서 밝히겠다라는 대답도 했었는데 유독 말 맞추기 의혹과 사람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직 사퇴 의사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다물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될까요? 단순 폭행 사고면 사실은 피해자가 말을 맞췄다고 가정했을 때 처벌을 원치 않으면 경찰은 이게 두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또 처벌할 수가 없고요. 그렇지만 단순 폭행도 아닐 뿐더러 수갑까지 차서 현행범 체포된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다른 어떤 국회의원 같은 부분도 있고 경찰이 남편이라고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건 단순 폭행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결국은 김복주 의원님이 계속 말씀을 한 것처럼 두 사람의 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는 게 경찰이 지금 과제로 보입니다. 본인의 어떤 얘기 또 피해 여성의 얘기도 받아들이겠지만 그 이상의 관계라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경찰이 계속 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경찰한테 한마디 꼭 하고 싶은 게요.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거 좀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김광수 위원을 위해서라도 경찰이 수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을 전부 해소시켜주는 노력을 경찰이 해야 될 겁니다. 예. 미국만 곧바로 가지 않고 경찰 조사 바로 받았으면 저희 뉴스특급에서 이렇게 길게 할 얘기도 아니었는데 순수하게 수갑을 찾고 본인 미국으로 도망간 거 아니고 자주 만난다고 불륜 관계냐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 조사를 다 마치고 어떤 얘기를 할지 저희가 다시 주목을 해보겠습니다.